김창균 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명절 설 연휴에 그 교통사고가 많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2배나 되나요? 네, 일단 우리 승용차의 운행률이요. 평소에는 한 10% 미만이거든요. 10% 미만이요? 네, 근데 네. 이제 설 연휴가 되면은 그게 이제 뭐 3배, 4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증가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교통사고가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되는데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 그 설 연휴 때는 이렇게 음복주를 한잔 하기도 하고 차례 지내고 그리고 친지들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음주운전도 많이 늘어나는 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설 연휴에 운전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초행길이거나 또 익숙치 않은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 졸음운전이나 그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초행길이나 이런 것도 많고 장거리 운전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결국은. 네네. 아무리 이제 올해 숙련된 운전자라도 갑자기 차가 많아지거나 새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좀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욱더 이런 시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결국 졸음운전, 장거리 운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곧 나가실 거예요. 이제 기성길에 이제 네네. 오실 텐데, 이 교통사고, 일단 사고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운전자들이 좀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루트,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안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자기가 어디로 갈지, 어느 도로를 이용할지 정확한 그런 루트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성이 좀 향상되고 네.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길이 많이 막히다 보면 원래 예정했던 도로 말고 좀 다른 길을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교통 정보에 대한 앱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면 됩니다. 근데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사전에 교통 정보를 숙지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네네. 루트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설 연휴를 비롯한 일반 연휴 때 굉장히 경험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 앱이나 교통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루트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초행 운전자들이나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에 집중해서 운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번 연휴에는 좀 다행인 게 연휴가 닷새나 되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되겠죠. 아무래도 운전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면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이제 운전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하고 네. 급하지 않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고도 분명히 좀 줄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는 시간, 올라오시는 시간 주로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내려가는 건 주로 7일 오전 귀성 행렬이 많아지고 네. 그리고 올라오는 거는 이제 8일 오후에 설 당일에 오후에 귀향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데 이 설 당일에 요즘에 많이 올라오시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놀러 가거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약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네. 좀 더 이제 출발 시간을 사실은 한 1시간, 2시간 를 늦추거나 땡겨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설날에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새로운 그런 경향은 어떠냐면은 이제 오히려 이 서울에도 굉장히 차량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텅 비었었는데요, 네네. 사실. 역기송은 뭐 오래됐고요. 네. 이 서울이 고향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서울도 막힌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특히 서울에서 수도권 간의 신도시 간의 그런 통행들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시는 게 설 연휴에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 보면 언제나 좀 얌체 운전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번에 네네. 그 얌체 운전 좀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리포트로 먼저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찬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 고속버스 뒤를 바짝 따라붙기도 하지만 고성능 카메라로 보니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경찰이 설 연휴 기간 15대의 헬기를 투입해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주행 등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부착해 600m 상공에서도 모든 방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인 비행선 4대도 고속도로 감시에 들어갑니다. 휴게소를 중심으로 한 2km 반경에서 이제 띄워서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차후에 이제 과태료나 이제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갓길을 주행하거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운전자가 확인되면 벌점 30점에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순찰차가 현장에 직접 출동해 단속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얌체 운전 14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얌체 운전에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자, 이 교통사고라는 거 사실 설 연휴에 나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사고를 좀 막을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사고를 이제 막는 예방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통에 대한 이 문화 의식이나 질서 의식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프라나 교통 인프라나 여러 가지는 많이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교통 문화 의식이 굉장히 낮은데 그 방법으로는 저는 이제 그 교통 교육과 그리고 이제 그 단속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학교 교육이나 또는 운전자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단속 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이제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은 단속을 아예 위반을 하지 않게끔 위반 의지를 아예 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헬기를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을 위반을 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속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과속에 대해서 단속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미국 경우를 보면은 정지 신호에 대한 정지 사인에 대한 위반 단속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지 신호를 잘 지키는 분들은 신호를 일반적으로 잘 지키는 분들은 과속도 안 하고 음주운전도 안 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통 법규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통 질서를 위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평소에 해두면 그런 설날 같은 때도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명절 연휴에는 정말 교통사고가 정말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